덜물 땐 모릅니다. 이 5가지를 아는 순간 여행이 달라집니다. 여행은 원래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덜물 땐 아무리 돌아다녀도 힘이 남았는데 이제는 며칠만 다녀와도 몸이 무겁고 피로가 며칠씩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래 하시지만 사실은 여행 방식이 나이와 함께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 하던 그대로 여행하면 몸은 이미 한계인데 마음만 예전 속도를 따라가려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준비 과정의 피로예요. 일정 짜고 숙소 고르고 가방 싸는 일 자체가 이미 체력과 집중력을 소모합니다. 특히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새벽 출발을 하면 여행은 시작도 전에 피로 전쟁이 됩니다. 둘째,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감. 여행지의 음식, 숙소, 잠자리, 화장실. 젊을 땐 적응력이 빠르지만 나이가 들면 낯선 환경이 몸의 리듬을 깨뜨립니다. 낮엔 활동이 과하고 밤엔 피로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셋째, 즐기려는 욕심이 문제입니다. 왔는데 이거 안 보면 손해라는 생각으로 일정을 빡빡하게 짜죠. 그런데 여행은 일정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리듬이 깨지면 그 어떤 명소도 피곤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행이 피곤한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아직도 젊은이처럼 속도로 다니기 때문입니다. 나이에 맞는 여행은 느림에서 시작됩니다. 여행의 피로는 출발 전부터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허둥지둥 준비하고 식사도 대충 하고 버스나 기차를 타면 벌써 어깨가 뻐근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마음만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여행 전 5분만 투자하면 그 피로의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출발 5분 전 물 한 컵. 장거리 이동 전엔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집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이 몸의 긴장을 풀고 혈류를 안정시킵니다. 둘째, 스트레칭 1분. 특히 발목, 어깨, 허리 한 번씩 돌려주면 장시간 앉아있을 때 혈류 막힘을 예방합니다. 이건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몸의 시동을 거는 일이에요. 셋째, 짐을 가볍게 줄이는 것. 가방이 무거우면 여행 내내 어깨에 피로가 쌓입니다. 혹시 몰라서 챙긴 짐이 여행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넷째, 아침 식사는 꼭 챙기기. 빈속으로 움직이면 혈당이 떨어지고 쉽게 어지럽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공복 상태로 이동하는 건 위험해요. 다섯째, 마음의 속도를 늦추기.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이 몸의 리듬을 깨뜨립니다. 출발 전 깊은 숨 한 번만 쉬세요. 그 한 호흡이 피로를 결정짓습니다. 여행의 시작은 공항도 역도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출발할 때 비로소 진짜 여행이 됩니다. 여행 중 가장 피곤한 순간은 많이 걸어서가 아닙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계속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니어 여행의 가장 큰 적은 휴식 부족이 아니라 심리적 긴장입니다. 버스 언제 출발하지? 숙소는 괜찮을까? 길을 잘못 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면 몸은 쉬는 순간에도 회복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리한 일정이에요. 하루라도 아깝다는 마음으로 명소를 하루에 3곳, 4곳씩 넣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장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느끼는 일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이동하면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릅니다. 세 번째, 식사 리듬의 붕괴. 여행 중엔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죠. 이게 가장 큰 피로 요인입니다. 혈당이 흔들리면 에너지도 흔들립니다. 특히 60세 이후엔 일정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가볍게라도 꼭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낯선 잠자리의 피로, 숙소의 온도, 베개의 높이, 주변 소음. 그 밤의 깊은 잠을 자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자려 하지 말고 눈을 감고 내가 지금 쉬고 있다고 인식하세요. 그것만으로도 뇌의 피로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여행은 체력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쉴 수 있는 리듬의 여행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행에도 나이별 리듬이 있습니다. 젊을 땐 속도로 다니지만 나이 들면 균형으로 다녀야 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여행이 피로로 바뀝니다. 첫 번째 루틴, 오전엔 천천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외출하지 말고 스트레칭과 간단한 산책으로 몸을 깨우세요. 기온이 낮은 아침엔 혈관이 수축돼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활동은 피로와 어지럼을 부릅니다. 두 번째 루틴, 점심 이후는 휴식 중심. 식사 후에는 15분 정도 숙소나 카페에서 쉬세요. 여행지의 멋진 카페 한 곳을 일정 중 휴식 장소로 지정하면 일정 전체가 훨씬 안정됩니다. 세 번째 루틴, 이동 후엔 다리 스트레칭. 버스나 기차에서 내릴 때마다 종아리를 한번 쭉 당겨주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다리 혈류를 유지시켜 피로 누적을 막아줍니다. 네 번째 루틴, 저녁엔 욕심 버리기. 해가 지면 몸의 리듬도 느려집니다. 이때 무리하게 또 걸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피로가 쌓입니다. 내일의 체력을 위해 저녁 일정은 가볍게 마무리하세요. 다섯 번째 루틴, 숙소 조명 줄이기. 숙소에선 TV, 휴대폰 화면 대신 불빛을 은은하게 줄여야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숙면은 체력 회복의 핵심이에요. 여행은 장소가 아니라 리듬의 예술입니다. 그 리듬을 몸에 맞추는 순간 여행은 피로가 아니라 회복이 됩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유난히 몸이 붓거나 피로감이 심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 절반은 식사 습관 때문이에요. 여행지 음식이 문제라기보다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배부름보다 속도입니다. 여행지 식사는 대부분 빠르게 먹게 되죠. 시간에 쫓기고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소화 속도는 젊을 때보다 30%가량 느립니다. 빨리 먹으면 위는 음식보다 공기를 먼저 삼킵니다. 그래서 더부룩하고 피로감이 오는 거예요.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도 피로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염분 조절. 여행지 음식은 대체로 짭니다. 조미료와 소금이 많으면 그날 밤 숙면이 어렵고 혈압이 오릅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에서 부종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염분 때문이에요. 식당에선 국물은 절반만, 반찬은 한 젓가락 덜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소금 한 숟가락 덜 먹는 게 피로 쉬면 덜 쌓이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간식 루틴. 나이 들면 에너지 소모보다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선 안 됩니다. 간단한 견과, 바나나, 따뜻한 물 한 잔을 23시간 간격으로 챙기는 게 좋습니다. 이건 군것질이 아니라 체력 유지 루틴이에요. 여행은 음식이 아니라 몸의 리듬 관리입니다. 조금 덜 먹더라도 천천히 먹고 따뜻하게 챙기세요. 그게 진짜 여행의 맛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버스 여행, 기차 여행, 심지어 비행기까지 이동이 길수록 몸이 무겁고 피로가 쌓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단순해요. 너무 오래, 너무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류순환이 느려지고 다리의 정맥이 쉽게 붓습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피는 아래로 몰리고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하죠. 그게 바로 여행 피로의 시작입니다. 이동 중 피로를 막는 첫 번째 방법은 1시간 루틴이에요. 1시간마다 한 번씩 일어나거나 자세를 바꾸세요. 기차나 버스 안에서도 발끝을 10초간 세우고 10초간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다리 혈류를 회복시킵니다. 두 번째, 허리 각도 조절. 좌석을 너무 눕히면 허리가 굽고 척추 주변 근육이 긴장합니다. 등받이는 10만 110도 각도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허리를 등받이에 붙이고 어깨는 살짝 풀어주세요. 세 번째, 체온 유지. 차 안이 따뜻하다고 느껴도 몸의 말단은 쉽게 식습니다. 특히 무릎과 발을 차갑게 두면 피로가 더 빨리 쌓여요. 얇은 담요나 스카프 하나로 무릎을 덮고 발을 감싸는 것만으로도 몸의 에너지 소모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창밖을 자주 보세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으면 시야가 고정되어 뇌의 피로가 더 심해집니다. 멀리 초점을 두는 것만으로도 눈과 머리가 휴식을 얻습니다. 이동 중 피로는 참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푸는 것이에요. 여행은 길 위에서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나이 들수록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의 쉼표가 됩니다. 젊을 때는 하루라도 더 보고 더 가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지만 이제는 하루를 깊게 느끼는 여행이 더 값집니다. 많이 돌아다니고 많은 사진을 남기면 그 순간은 풍성해 보이지만 돌아와 보면 기억이 흐릿합니다. 진짜 여행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남는 여정이에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속도보다 의미를 찾게 됩니다. 젊은 시절엔 빠르게 움직여야 살아있는 기분이 들지만 이제는 느리게 걸을 때 오히려 세상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여행지에서 잠시 벤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바람을 느껴보세요. 그 몇 분이 일주일의 피로를 녹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몸이 회복되는 순간이니까요. 여행은 움직임의 예술이 아니라 멈춤의 기술입니다.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나 자신이 보이고 함께 온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느릴 권리를 얻는 일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여행은 세상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만나러 가는 일이라는 거요. 젊을 땐 새로운 곳을 보고 싶었지만 이젠 낯선 풍경보다 익숙한 마음이 더 그립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더 깊어집니다. 길 위에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몸으로 느낍니다. 피곤함 속에서도 아직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해지고 바람 한 줄기에도 마음이 젖습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여행을 멈추지 마세요. 몸이 조금 고단하더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살아있음의 온기가 있습니다. 이제 여행은 경쟁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누가 더 멀리 갔는가 보다 누가 더 따뜻하게 느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루 일정 중 단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그곳의 공기를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그 순간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인생의 쉼표가 됩니다. 건강한 여행은 많이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도로 걷는 것입니다. 그 속도가 곧 당신의 삶의 리듬이고 그 리듬이 오래가는 사람을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여행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당신의 발자국이 아니라 당신의 미소에서 완성됩니다.